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수백만 건의 사이버 공격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회사는 과연 안전할까요? 그래서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시면 해커가 절대 뚫을 수 없는 디지털 요새를 만드는 핵심 청사진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 당연히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완벽한 생존 계획이라는 게 있긴 한가? 놀랍게도 그 답은 네, 있습니다예요. 지금부터 그 완벽한 청사진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죠. 어떤 건물이든 가장 중요한 건 기초공사잖아요. 우리 디지털 요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 기초공사에서는요, 우리 요새를 튼튼하게 지탱해줄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보안 체계는요, 마치 폭포수 같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맨 위, 경영진이 우리가 왜 보안을 해야 하는가라는 큰 방향, 즉 정책을 정해줍니다. 그럼 그 물줄기가 아래로 흘러서 팀장급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표준을 만들고요. 실무자들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마지막엔 한 단계 한 단계 뭘 해야 하지? 라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명확하게 흘러내려야 전 직원이 헷갈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요새의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가, 바로 정보보 최고 책임자 CISO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실력 좋은 건축가라도 벽돌이나 시멘트가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지원과 예산이라는 이 자원이 없으면 CISO는 그냥 직함만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기초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적을 아는 것이죠. 우리 요새를 공격할 위협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 위협을 어떻게 피하고 막고, 또 어떤 건 그냥 감수할 건지 결정하는 바로 리스크 관리의 기술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쥔 카드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방화벽 같은 방패로 위험을 줄이는 감소 전략. 둘째, 어차피 고치는 데 드는 돈이 피해액보다 더 크면 그냥 안고 가기로 결정하는 수용. 셋째, 이 길은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그 사업을 접는 회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험처럼 그 위험 부담을 다른 회사에 넘겨버리는 전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4장의 카드 중에 뭘 낼지 결정하는 건 개발자가 아니라 바로 경영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어떤 위험까지는 우리가 감수하겠다라고 정하는 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모든 공격을 100%다 막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어디까지 막고 어디부터는 감수할지 그 선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본질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요새가 만약 공격을 받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는 힘, 이걸 디지털 보건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건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핵심 설계도의 대표 주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ISMS-P 인증 제도입니다. 이걸 그냥 디지털 요새 건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건 단순히 방화벽 설치했나요? 같은 단편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보안 활동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한번 인증받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BCP와 DRP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회사에 큰 불이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직원들은 어디서 일하게 하지? 고객 주문은 어떻게 계속받지? 처럼 사업 전체의 생존을 고민하는 큰 그림이 바로 BCP, 즉 사업 연속성 계획입니다. 반면에 불에 탄 서버는 어떻게 복구하고 날아간 데이터는 어떻게 살리지? 처럼 IT 시스템 복구에만 집중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DRP, 즉 재해복구 계획인 거죠. DRP는 BCP의 일부인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재해복구 계획을 세울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2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RTO와 RPO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RTO는 우리 웹사이트 최대 몇 시간까지 다운돼도 회사가 안 망할까 하는 시간이고요.
RPO는 최악의 경우 몇 시간 전 데이터까지는 잃어버려도 괜찮을까 하는 데이터 손실의 한계점입니다. 이건 정말 비즈니스의 생명줄과도 같은 숫자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RTO랑 RPO, 이 두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내야 할 돈이 결정됩니다. 완전 직결돼요. 예를 들어 RTO와 RPO가 거의 0에 가까워야 하는 은행 같은 곳은요, 평소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엄청나게 비싼 미러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한 며칠 정도 서비스가 멈춰도 괜찮은 회사라면 그냥 텅 빈 사무실 공간만 빌려두는 저렴한 콜드 사이트로도 충분할 수 있겠죠. 결국 비즈니스가 얼마나 긴급하냐에 따라 기술 투자 규모가 결정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죠. 근데 계획만 세운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진짜 전쟁은 적이 성벽을 넘어 쳐들어왔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실제로 해킹 같은 침해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해킹 공격이 딱 감지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잘 훈련된 소방팀처럼 움직여야 해요. 평소에 훈련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두고요. 해킹이라는 연기를 식별하자마자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을 합니다. 그 후에는 침입 경로 같은 원인을 조사하고 시스템을 복구한 뒤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어서 다음번 공격을 막기 위한 대비를 하는 거죠. 이 7단계가 하나의 사이클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 7단계 중에서 정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마지막 교훈 반영을 꼽겠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 즉 우리가 왜, 어떻게 공격당했나에 대한 답을 다시 맨 처음 준비 단계에 반영해서 우리 요새의 약점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더 단단하게 재건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계획, 절차, 시스템들은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법이라는 뼈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왜 법이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은 크게 3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고객 정보를 다루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둘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면 지켜야 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이나 통신처럼 국가의 핵심 기관 시설을 보호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이 3가지 법이 아주 촘촘한 그물망처럼 서로 엮여서 우리 디지털 사회의 안전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억 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공격해서 마비시켰을 때에 부과될 수 있는 벌금입니다. 물론 징역형은 따로고요. 보안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았을 때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결국 디지털 요새라는 건 완공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축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낡은 곳은 보수하고 위협에 맞춰서 더 높이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유기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디지털 요새,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튼튼하게 보수되고 있나요?